이 기름이 등장하고 우리들의 식탁에 올라가면서 심장병 사망자가 1억 배, 암이 62배, 당뇨가 25배, 비만이 33배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몸에 독보다 더 나쁜 이 기름을 여러분들도 매일 먹고 있을 텐데요. 그것은 바로 콩기름, 카놀라유, 해바라기 씨유, 포도 씨유와 같은 씨앗 기름입니다. 씨앗 기름이 왜 우리를 병들고 노화하게 할까요?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200년간의 미국의 심장병 타임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1811년에는 심장병 사망 기록이 아예 없습니다. 이때도 현재만큼은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의료 데이터가 기록되고 있었는데요. 아예 없었다는 것은 실제로도 심장병 사망이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19세기를 통틀어 전 세계에서 심장 판막을 제외한 심장병 사망에 대해 보고된 것이 8건 밖에 없습니다. 당시 심장병은 아주 희귀한 희귀병이었습니다. 1912년 최초로 미국에서 심장마비 케이스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1930년이 되자 심장병이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30년 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던 질병이 30년 만에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드시 어떤 유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10년이 되자 원인의 3분의 1이 심장병이 되었습니다. 이 증가 추세가 마치 비트코인의 급등 시절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암은 어떨까요? 1900년까지만 해도 5.8%였던 비율이 31.1%로 급등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고 우리는 오래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건강수명은 건강하게 살 것으로 기대되는 수명이고 기대수명은 숨쉬고 있으면 인정되는 수명입니다. 수술, 약, 연명치료로 기대수명은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건강수명은 심장병, 암, 당뇨, 비만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후천적 당뇨인 2형 당뇨는 어떨까요? 역사를 통틀어 19세기까지 2형 당뇨는 매우 희귀한 질병이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당뇨 발병률이 9.4%에 달합니다. 10명 중 1명꼴로 당뇨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80년간 25배가 증가하였습니다. 비만은 어떨까요? 과거 1.2%에 불과하던 비만율이 2015년 39.8%에 달합니다. 10명 중 4명이 비만이라는 소린데요. 115년간 33배 증가하였습니다. 심장병, 암, 2형 당뇨, 비만율, 말도 안 되게 이런 질병들을 끌어올린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200년간의 식단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년은 산업화로 유례 없이 인간의 식단이 철저하게 변화된 시점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인간 식단 실험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사전 동의도 없이 진행된 실험이죠. 1866년 면화씨유, 즉 씨앗기름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씨앗기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980년 정제 밀가루가 등장했습니다. 정제 밀가루는 세계 식단의 20%를 차지하는데요. 정제하면서 영양소는 결핍되고 칼로리만 남아있는 밀가루입니다. 씨앗기름과 함께 튀김으로써 엄청나게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1911년 과자, 초콜릿, 빵, 라면 등 가공식품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공식품에는 전부 씨앗기름이 들어가죠. 우리의 식단에 씨앗기름이 너무나 큰 포션을 차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입니다. 인류의 질병 역사가 아예 뒤집혀지기 시작한 것이. 의학자들은 왜 씨앗기름이 그렇게 질병을 증가시키는지 알기 위해 실험을 시작하였습니다. 쥐 2마리를 두고 한 마리에게는 신선한 버터 지방을 먹이고 한 마리에게는 씨앗기름인 면화씨유를 먹였습니다. 면화씨유를 먹인 쥐는 정상쥐의 60%밖에 자라지 않았고 555일을 살았으며 내내 아프고 연약했습니다. 반면에 버터를 먹인 쥐는 정상 크기로 건강하게 성장했고 1021일을 살았습니다. 2배 크고 2배 오래 살고 2배 건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여러분, 콩, 해바라기씨, 포도씨, 옥수수와 같은 씨앗류를 보면 여기에 기름이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대부분은 딱딱하고 바짝 말라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짜내려면 단순 압착해서 짜내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석유를 만드는 것 마냥 기름을 화학적으로 생산해내야 합니다. 이때 기름은 고온과 고압에서 화학적 성분들과 섞이며 추출됩니다. 분쇄되고 고압으로 압착하고 핵산을 넣고 고온으로 가열합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미 생산 직후부터 산화되어 있고요. 하이드놀 시노네날과 같은 독성 물질이 이미 생겨서 나옵니다. 초기에는 모카씨유나 육체씨유 같은 기름을 인간이 먹을 목적이 아니라 등유를 대체할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공장이 실제 씨앗 기름이 생산되는 공장입니다. 석유 공장과 구분이 되시나요? 씨앗 기름은 인간이 먹을 것이 아니라 산업용으로 써야 하는 기름인 것입니다. 미국인의 오일 섭취량을 살펴보면 1900년대부터 씨앗 기름 섭취량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값싸고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건강에 해로운 것이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기에 엄청나게 팔려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씨앗기름과 심장병 사망 비율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씨앗기름과 심장병 사망은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오히려 안 좋다고 알려진 동물성 지방은 어떠한가요? 동물성 지방과 심장병 사망이 관계가 있다는 것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계에서 심장병을 앓지 않는 인구 집단이 몇몇 있는데요. 그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집니다. 대표적으로 마사이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건강하고 날씬합니다. 이들은 씨앗기름을 아예 먹지 않습니다. 고기와 우유에서 동물성 지방을 충분하게 섭취합니다. 미국에서는 씨앗기름이 오히려 좋고 동물성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씨앗기름을 먹은 미국인과 동물성 기름만 먹은 마사이족, 씨앗기름과 동물성 기름, 그 차이가 보이시나요?
두 번째, 토켈라우성 원주민입니다. 이들도 매우 건강하고 심장병과 당뇨가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들은 코코넛 오일을 대부분 지방으로 섭취합니다. 코코넛은 씨앗기름과 다르게 압착만 해도 충분히 기름이 나옵니다. 공장식 제조가 아니라 수제로 짜서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투키센타 원주민들이 있는데 이들은 고구마를 주식으로 삼고 지방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이들 또한 매우 건강하고 심장병과 당뇨, 암이 거의 없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씨앗기름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지방에는 씨앗기름, 즉 콩기름, 포도씨유, 카놀라유, 해바라기씨유, 옥수수유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씨앗기름으로 유발되는 모든 음식입니다. 씨앗기름이 가장 값싸기 때문에 대부분 식당에서 튀김류는 씨앗기름을 사용해서 만들어지고요. 대부분의 가공식품, 초콜릿, 과자, 빵, 아이스크림, 라면에는 씨앗기름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먹어도 되는 지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동물성 지방으로 첨가물이 없는 버터와 돼지, 소, 닭과 같은 동물에서 나오는 지방입니다. 다음으로는 압착식 식물성 기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올리브유, 코코넛 오일, 들기름, 아보카도 오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요즘은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것들 공부하고 씨앗기름을 아예 먹지 않습니다. 대신 버터와 압착식 식물성 기름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제가 성분을 다 분석해보고 씨앗기름 대신 항상 먹는 앵커버터,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MCT 코코넛 오일 최저가 쿠팡 링크를 댓글에 적어놨습니다. 가성비와 품질 모두 검증된 제품이니 집에서 요리할 때 이러한 기름으로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노화와 건강을 잡을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을 주 1회 이상 쉽고 재미있게 요약하여 전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노화 잡아 봅시다. 감사합니다.